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제11회 11회 법원의 날입니다. 2015년에 박근혜 대통령 때 법원의 날이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1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2시에는 이제 법원장 회의가 있고요. 2시에. 그거는 이제 나중에 법원장 회의 결과를 보고 저 방송을 하고, 일단 이제 법원장 회의를 하기 전에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념사를 했는데 아주 이제 우회적이기는 하지만 노골적으로 비판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이재명이 어제 100일 기자회견 오늘 이제 정면으로 반박한 걸로 저는 봅니다.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기념사 핵심은 뭐냐? 핵심은 이제 권력 분립, 상권 분립이 확실하게 보장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재판은 독립성, 재판 독립이 확고하게 보장돼야 된다. 재판에 대해서는 이제 행정부나 입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상권 분립은 헌법의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확고하게 보장이 된다. 이게 핵심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랬냐면 각계각층의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지 추석 전에 뭐 한다 이런 식으로 국회가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여러 이제 관련 단체나 모든 공론 과정을 충분히 더 거치는다.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재명이가 뭐랬냐? 어제 이재명이가 뭐랬냐면요. 100일 기자회견 하면서 이제 진짜 황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이런 헌법 이론은 처음 봅니다. 이놈이 그래도 중앙대법대노가 뭐 사법고시 붙은 변호사라고 하는데 뭐 이게 언제적 그런 보도 듣도 못한 이론은 처음 봅니다. 이재명의 어제 주장은 뭐냐? 이재명의 주장은 뭐냐? 내란 특별재판부와 관련한 논란이거든요. 내란 특별재판부 있잖아요.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재명이는 합헌이다. 내란 특별재판부는 합헌이다. 그러면서 어떤 제도를 할지는 입법부의 몫이다. 그러니까 법률로 내란 특별재판부를 두든 뭐 어떤 제도를 사법부 내에 어떤 제도를 두든 간에 그는 입법부의 몫이다. 이렇게 궤변을 넣어놓고요. 그러면서 내란 특별재판부는 위헌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사법개혁에 대해서도요, 이재명이 뭐라 했냐. 상권 분립에 대해 오해가 있다는 거죠. 이재명의 주장이 상권 분립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데, 뭐냐 하면 이제 사법부 독립이란 게 사법부 지 맘대로 하라는 게 아니다. 모든 것은 이게 국민한테 달려있고, 국민이 서열이 있다. 서열이. 그래서 국민이 뽑은 입법부가 위에, 권력 서열상 위에 있다. 한마디로 이제 선출 권력이, 사법부는 이제 선출된 권력이 아니잖아. 임명 권력이다. 따라서 이제 항상 서열이 있다. 사법부 독립이란 게 사법부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입법부가 법률로 제도를 만들어주면 제도 범위 내에서 이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법 독립이라는 것도 구조적으로 입법부가 이제 권력 서열이 사법부 위에 있다. 항상 좌파들이 하는 게 뭐 선출 권력이 어쩌고 저쩌고 임명 권력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법부는 입법부는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니까 여기에서 이제 국민의 뜻에 따라 법률로 얼마든지 사법부의 제도를 마음대로 뜯어 고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법률에 따라서 이제 얼마든지 내란 특별재판부를 둘 수 있다. 이게 위헌이 아니다. 이런 이제 궤변을요, 이재명이 어제 늘어놓은 거예요.
야, 근데 이게 얼마나 황당하냐. 자, 그러면요. 이게 국민이 가장 직접적으로 선출 권력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은 이제 300명을 뽑는데 좀 이게 비례는 직접 선출이 아니고 비례는 또 이게 지역마다 사표가 많이 나오니까 대통령보다는 이게 국민의 의사가 좀 이게 왜곡돼가 반영될 수가 있죠. 그렇잖아. 대통령은 이게 국민 전체가 뽑아서 일당의 놈이 대통령 하니까. 그런데 국회의원은 이제 지역별로 나누고 또 비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제도상 각 지역마다 또 어떤 데는 0.1% 차이 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압도적으로 할 때 국회의원에게 조금 대통령보다는 국민 의사 투표 반영이 좀 간접적이다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법원이 있고 그다음에 헌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논리대로 하면요. 헌재가요. 가장 권력 서열이 낮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헌법재판관 9명을 누가 뽑는다? 대통령이 3명, 국회의장이 3명, 국회 3명, 그 다음에 대법원장이 3명 지명하거든요. 헌법재판관 9명은 법원의 대법원장이 3명을 임명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가장 권력 서열이 낮은 게 헌재인데요. 그러면 이게 헌재가 대통령을 파면하는 건 이게 어떻게 설명합니까? 야, 이재명, 헌법재판소가 임명된 권력인데 국민이 가장 선출 권력 1위가 대통령인데 헌법재판소가 9명이 대통령을 이게 파면시키는 거는 이거 어떻게 설명하냐? 이거는 이게 어떻게 설명하냐고. 그리고 이게 법원에서도 오늘 송옥주도 이게 당선 무효 놓지만 법원에서도 이게 이재명이도 구속하고 뭐 날릴 수 있고 또 이게 국회의원들도 재판에 벌금 100만 넘으면 날리고 다 하잖아요. 그럼 이게 왜 국민이 선출된 국회의원들은 왜 판사가 구속하고 벌금 때려서 배지 날리고 그럼 이게 이재명이 뭐 지는 살아났지만 이게 당선 대통령 후보 자격도 박탈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결국요 중요한 게 이재명 잘 들어보라고 너 헌법 공부 좀 제대로 해라. 모든 이게 권력이 국민에게 있는 건 맞아요. 이게 국민 주권이에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면 이게 국민은요 어떻게 한다? 가장 기본법인 헌법을 제정합니다. 헌법을 제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헌법으로부터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 이게 다 권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헌이 되면요, 그런 게 다 법률이 무효가 되는 겁니다.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무조건 이게 유효한 게 아니고 막 위헌이 되면 무효가 되는 거야. 결국에 입법권도 헌법이 주는 거야. 헌법재판소에서 또 이게 위헌법률 심사도 헌법이 부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법권도 우리 헌법에 보면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서 재판을 받는다. 이런 게 다 헌법에서 대통령 권한, 국회 권한, 그 다음에 법원의 권한, 그 다음에 헌재 권한, 그 다음에 선관위, 감사원 이렇게 다 이게 부여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국회가 법률이란 게 뭐 이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헌법에 반하면 바로 이게 위헌으로 무효가 되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법률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게 우리 옛날에 반민특위라든지 4.19 이후의 특별재판부는 그래서 이게 좀 헌법에 근거를 둔 거예요. 국민이 헌법을 만들 때 헌법에 근거를 두고 거기에 따라 법률로 구체화해서 법원을 특별재판부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헌법은 특별재판부를 이런 식으로 사건마다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이재명 특별재판부 만들 때 이게 위헌이라는 거예요. 참 만들고 싶지만 야 이재명 한번 들어봐. 네 사건이 한 5군데 뭐 흩어져 있잖아. 그러면 이게 이재명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모든 관련 사건 신속하게 뭐 중개하면서 하자. 이렇게 이재명 특별재판부, 내란 특별재판부가 윤석열 특별재판부 아니냐. 그러면 이게 이재명 특별재판부를 만들면 이게 법률로 만들었다. 우리 예를 들어 국민의힘에서 뭐 다수석이 돼가지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 그래도 야 이재명 그래도 나는 이게 법조인으로서 그걸 위헌이라 본다. 이재명 네 특별재판부를 만들려면 헌법에 근거를 여야지. 그냥 법률로 이재명 특별재판부를 만든다. 내가 아무리 이게 이재명 너 미워해도 이건 이게 위헌이야.
그 마찬가지야. 내란 특별재판부든 이재명 특별재판부든 최상명 특별재판부든 또는 김건희 특별재판부든 전부 그 헌법에 근거 없는 위헌이라는 거야. 왜? 그 특별재판부를 만들 때는 이게 판사를 뽑잖아. 판사를 뽑는데 판사를 누가 뽑아? 판사를 누가 뽑아? 국회에서 3명, 그 다음에 변호사 단체에서 3명, 그 다음에 법원에서 3명, 이렇게 추천위원들이 모여가지고 판사를 뽑자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재판할 판사를 국회가 뽑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변협이 뽑는 거 아니야. 내가 변호사지만 그게 말이 되냐. 우리 법에는 이게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 판사들이 재판하는 거야. 근데 국회가 3명이 들어가가지고 판사를 내가 찍어서 모든 에게 재판을 맡긴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 황당한 이야기죠. 결국 그 이재명의 논리는 완전히 이거는 진짜 궤변 중에 궤변입니다. 국회가 사법부 위에 있다. 왜? 국회는 국민이 뽑은 거니까. 이 논리 아닙니까? 야, 이렇게 시험 치면 너 바로 꽈락이다. 헌법 꽈락. 너에게 사법고시 이렇게 답 썼으면 40점 미만 꽈락이다. 꽈락. 하면 내가 0점 준다. 네가 사법고시 시험 문제, 헌법 문제에 국회가 권력 서열이 있다. 국회가 사법부 위에 있다. 국회는 법률로서 사법 제도를 아무데나 뜯어고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헌법에 다 규정이 있는데, 야, 이게 말이 되는 논리냐? 근데 그럼 헌재는 뭐냐? 헌재가 우리 헌법이 부여한 권리만 보면 헌재가 제일 높아요. 헌재는 대통령도 파면해. 그 다음에 법률도 위헌 무효로 만들 수 있어. 전부 이게 탄핵 다 하고 다 하잖아요. 권한쟁이 국가기관끼리 싸우면 헌재가 또 재판한다고. 야, 너 국회하고 대법원 싸우면 헌재가 재판한다고. 그러면 헌재는 이게 국민이 뽑았냐고. 아무 정당성이 없잖아. 근데 헌재 이야기는 왜 안 하냐? 참 이게 한심한 논리입니다. 이재명이 궤변 중에 궤변입니다. 항상 말하지만 이게 우리 국민이 물론 주권 모든 권력 국민에 놓습니다. 국민은 그래서 기본법이 헌법을 만들고 헌법에서 구체적으로 각 기관마다 권한을 주고 또 입법권의 한계를 다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데 법률로 국교가 기독교다, 국교가 불교다 이러면 이게 위헌이잖아.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국교를 법률로 만들면 되냐? 안 되잖아. 그러면 이게 헌재가 위헌해버린다고. 이런 구조라고. 근데 무슨 이게 권력 서열이 국회가 높냐, 법원보다. 근데 법원이 높냐, 헌재가 높냐, 그것도 웃기지. 근데 논리대로 하면 이게 대법원장이 3명을 임명하니까 법원이 높지. 근데 하는 일을 봐라. 다르잖아. 역할이 다른 거지. 그러니까 서로의 권한을 서로가 침해하면 안 되고 서로에게 존중하면서 견제와 균형으로 가라. 삼권이 대등하게 입법, 행정, 사법이 대등하게 견제와 균형으로 가야 된다. 이게 말한 몽테스키의 삼권 분립. 이게 우리 헌법 정신입니다. 결국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확실하게 권력 분립, 삼권 분립을 이야기했고 재판의 독립은 확고하게 보장돼야 된다. 이 말은 이게 이재명이 어제 말한 내란 특별재판부가 합헌이라는 말도 안 되는 궤변에 대해서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반박을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사법개혁도 여러 교수단체, 변호사단체, 또 검사도 준사법기관이니까 모든 단체가 충분히 공론을 거쳐 해야지. 민주당이 완전히 콩볶 까먹듯이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비판을 한 겁니다. 이제 오늘 2시에 전국 법원장이 이거는 더 강한 반발이 나올 수가 있죠. 더 강한 반박이. 사법부는 이게 재판권을 쥐고 있잖아. 이 말은 이재명에 대한 재판권도 쥐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최악의 경우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재개한다. 충분히 가능한 결론입니다. 왜? 재판권은 사법부에 있는 겁니다. 야, 이재명이 네가 사법부 위에 있냐? 그러면 너도 국민이 뽑았으니까 사법부 위에 있냐? 선출 권력은 다 대통령도 다 법에서는 다 평등하다. 누구나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이게 우리 헌법의 정신입니다. 오늘 2시에 법원장회도 한번 지켜보고요. 그 나중에 따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